이번 시간에는 잠깐 뉴럴 네트워크에서 떨어져서 컴퓨터 비전과 머신러닝에 관한 이슈들을 좀 볼 건데요. 이건 조금 편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뭔가 어떤 문제들 풀어야 될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어떻게 보면 진짜 말 그대로 인트로덕션인 거죠. 컴퓨터 비전이랑 뭐 로버 비전이란 말도 쓰고 머신 비전이란 말도 쓰는데 뭐 사실 좀 굉장히 많이 섞어 쓰긴 하는데요. 뉘앙스가 약간 컴퓨터 비전 그러면 사람이 하는 법한 일들을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 머신 비전 그러면 조금 기계적인, 카메라를 써서 이미지로 뭘 하긴 하지만 좀 기계적인 일들, 좀 그런 뉘앙스가 좀 있죠. 자, 이런 거는 이제 미션 임파서블이 항상 볼 때마다 새로운 뭔가 이렇게 미래 기술들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서 이렇게 뭘 찾아가서 얼굴 쳐 이거는 뭐 머신러닝 이용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정석이 되겠죠. 이 말은 머신러닝만 써서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방법론과 태스크는 오소고나라는 독립적인 거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방법론이 지금까지 그냥 잘 먹히고 뭐 지금 최적의 성능 이런 측면에서는 이거는 이제 머신러닝을 하는 게 정답일 거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뒤에서 계속 얘기를 하겠죠. 강의가 지속되면서. 다음 동영상도 미션 임파서블인데요. 아이고. 자, 이거 되게 잘 만들었죠. 이걸 내가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어떤 기술을 만들면 될까요? 보면 지금 이 사람의 시선, 게이지를 어딜 보고 있는지를 찾아서 그 위치에 맞도록 그치? 스크린에 이제 보여주는 거죠. 눈을 찾고 어딜 바라보는지 푸는 문제는 아마 머신러닝을 하는 게 정석일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어딜 본다는 걸 안 다음에 스크린에 뭘 그림을 그려야 될지는 그건 어떤 거겠어요? 미술, 예술. 예술? 그런가요? 예술인가요? 그건 아주 기계적인 일 아닐까? 기하학적인 기하. 저 위치에서 저걸 보는데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기하학적이고 기술적인 거죠.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들 보면 그게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을 보면 정말 영화 진짜 잘 만들었죠. 지금 세 명이 잡힌다고 읽고서 뭐 마저 보고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 그림을 보면 그 어떤 그 베니싱 포인트, 그 평행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예술적으로 그렸다고 하기에는 너무 완벽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그 프로젝티브 지오메트리에 대한 지식은 다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림들을 다 그린 거죠. 물론 사람은 예술적으로 그렸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뭐 게이지 하고 이런 거 찾고 이런 건 다 머신러닝을 하겠지만 그걸 한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거는 머신러닝을 하는 게 아니라 머신러닝을 하셔도 돼요. 뭐 그런 기법도 있어요. 뉴럴 렌더링. 근데 가장 정석적인 거는 기하학적인 문제를 푸는 거죠. 그렇죠? 내가 더하기를 하면 되는 걸 꼭 더하기를 뉴럴 네트워크에서 살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죠. 할 수는 있겠지. 할 수 있죠. 굳이 그 뉴럴 네트워크 써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할 건 그 두 번째 것들에 관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보면 크게 볼게 3D에 관련된 얘기가 주로 보여요. 3D를 어떻게 인간이 하는 것 중에 정말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2D로부터 3D를 하는 거죠. 눈에 망막이 맺힌 건 항상 2D인데 우리는 항상 3D 리컨스트럭션을 그냥 예. 하는 거죠. 우리가 3차원을 어떻게 인지할까요? 메커니즘 볼까요? 그 멀티 그 여러 가지 시점으로 보게. 여러 가지 좀 보세요. 아니 지금 다 지금 주변 보시면 다 거리들 다 매저하고 계시잖아요. 어디 가깝고 멀고. 예측하는. 그 뎁스를 어떻게 예측하겠어요? 인간이 뎁스 예측한 메커니즘이 엣지 시점. 어떻게 예측하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죠. 워낙 네. 당연한 너무 거라서. 당연해서. 워낙 당연한 거. 생각해본 적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지? 뭐 근데 사실 되게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 인간이 뎁스를 예측하는 거는 단일 방법으로 하지 않아요. 굉장히 복합적인 거예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눈이 두 개다 얘기하죠. 지금 만약에 지금 여러분 주변에 뭐 병이나 캔 같은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멍이 있으면 이제 뭐 이렇게 샤프 같은 거를 한쪽 눈을 감고서 그 구멍에다 넣는 게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쪽 눈을 갖고 할 때랑 두 쪽 눈을 할 때랑은 이제 난이도가 다른 거죠. 이게 이제 스테레오인 거고. 근데 스테레오는 이제 너무 원거리의 동작을 또 하지 않죠. 좀 가까운 것들에 도움이 되는 거고. 축구 선수 중에 어렸을 때 한쪽 눈 먼 유명한 사람 있지 않나요? 좀 있었던 것 같아 아무튼.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테레오로 하는 것도 있지만 스테레오가 전부는 아니고 그냥 뭐 사실 한쪽 눈만 봐도 되는 거의 다 알잖아요. 뭐 오클루전, 뭐 뿌연 정도, 그 다음에 눈도 이렇게 초점 맞춰서 딱 하면서 막 하고 뭐 굉장히 많은 것들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3D를 하는 거죠. 자,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이름이 3D 정보라는 건 쉐입인 거죠. 쉐입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3차원 쉐입을. 뭐로부터 아느냐? From 내가 카메라를 이제 뭐 지금 카메라 얘기인 거죠. 카메라를 두 위치에서 찍어서 안다면 shape from motion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션을 통해서 3차원 정보를 알았다는 거죠. 내가 이거를 쉐이딩, 뭐 뒤에서 하겠지만 쉐이딩으로 이 어떻게 그림자가 지어지는지 갖고서 알았다 그러면 shape from shading. 근데 이제 X 자리에 여러 가지가 올 수 있는 거죠. shape from focus, shape defocus 모두 다 할 겁니다. 스테레오 뭐 여러 거 이런 것들로부터 3차원 정보를 알 수 있다 보니까 그거를 shape from X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로레벨 테크닉들, 로레벨 테크닉들은 이제 뭐 이건 머신러닝 기법 같은 거 쓸 필요 없이 그냥 하는 건데 뭐 자잘한 일들 처리하는 데는 여전히 쓸모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 하고는 3D 컨스트럭션에 관련된 좀 애플리케이션들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는 3D 관련된 얘기가 많고 그다음 중간중간에 로레벨 피처들. 기본적으로는 머신러닝하고 상관이 없는데 저기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 머신러닝을 쓰면 안 된다 이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실제로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태스크와 방법은 오소곤할한 거죠. 이 태스크 이 방법으로 쓰는 거는 당연히 쓸 수도 있고 뭐 성능이 좀 나쁠 뿐이지만 그리고 아직은 모르지만 사람들이 기가 막힌 방법론을 들고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쪽이 태스크고 이쪽이 방법론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거로 해결해야지 라고 5년 10년 믿고 있었는데 아닌 경우는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태스크와 이건 기본적으로 오소곤을 한 건데 지금 뭐가 좋냐 이럴 때는 이제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절대적인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정말 잘 그렸죠. 정말 잘 그렸죠. 정말 잘 그렸죠. 동시에 인간의 3D 리컨스트럭션 능력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무조건 펴는 줄 알았는데. 아니 뭐 판때기 패널 세우는 예. 세우는 그것도 이제 딱 여기 서야죠. 여기 뭐 아마 사진 찍는 사람 위치도 발자 표시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완벽한. 예. 예. 여기 있네. 찍는 위치가 있나요? 네, 하얀색으로. 예. 이게 그 위치에서 찍어야지. 예. 이거 인간이 3D 컨스트럭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수많은 가능성 중에 가장 그럴듯한 거를 예. 바로 뽑는 거잖아요. 아니 정답은 저 3,900 몰라가 정답이지 항상. 3,900 알 수가 없어. 그건 근본적으로. 이게 그건데 가장 그럴듯하고 가장 현실적인 거를 그냥 거의 뭐 아무런 인간이 느끼는 프로세싱 없이 탁탁탁 하는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한 이해가 이제 3D 컨스트럭션인데 그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수학적으로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해보겠다라는 거죠. 3D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요. 뭐 제가 알기로 이제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는 예술가가 저 골룸인가요? 골룸은 아니고 하여튼 뭐 하여튼 트롤? 트롤을 저렇게 이제 조각하고 저걸 스캐너를 이용해서 이제 3D 모델을 뜨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3D 모델 그제서 이제 구동을 시키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그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로드 오브 링은 그렇게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미켈란젤로 프로젝트라고 잘은 모르겠지만 저 다윗상 이런 거 할 때 이제 미켈란젤로가 사용한 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게 한정도 아닐 거 아니에요. 이제 가까이 전 당연히 모르지만 가까이서 가서 보면 그게 있대. 아, 요거는 A번 끌로 한 거구나, B로 한 거구나. 굉장히 미묘한. 이제 그거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첨단 스캐너로 지금은 첨단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거를 저거 스캐너를 다 뜬 거죠. 이런 식으로 실험실 환경에서 스캐너 갖고서 3차원을 뜰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로마는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거에서 로마를 하루 만에 만들기라는 논문인데요. 로마 뭐 이런 콜로세움 같은 경우 사진이 엄청 많겠죠. 그 사진들 사람들 찍어놓은 사진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걸로 콜로세움의 3D 모델을 재구성할 수 있냐가 이제 질문인 거죠. 이 자료 끝에 머리에 가면 이게 대강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 거예요. 아주 대강. 이제 여기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는 요런 것들 하나하나가 카메라인 거죠. 카메라. 그러니까 여기서 찍은 사람이 그러니까 카메라가 여러 개 있는 걸 갖고서 내가 쉐입을 만든 거죠. 뭐 이건 얘기하자면 쉐입 프롬 모션 정도 되겠죠. 쉐입 프롬 모션. 그러니까 내가 다시점이 있다면 쉐입을 얻을 수 있다. 2,000장 이미지를 사용했고 정도는 80만 개네요. 그 뒤에 부분에 가서 아주 대강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그냥 내가 어떤 대상인데 이쪽에서 보고 저쪽에서 보고 하면 뭐 3D 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트레비 분수. 잘 몰라요. 근데 되게 아름답죠. 이거 보면 카메라 하늘에 떠 있는 게 있는데 어떻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요즘에 사람들 사진 진짜 많이 찍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지구 표면을 다 저렇게 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진이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뭐 대강 GPS 갖고서 대강 위치도 알고. 소도시 하나 뜬 거 같네. 뭐 7,000장.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게 지금 저기 그냥 평면에 전부게 똑똑똑 찍어놓은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뇌에서 파싱을 해서 근데 왜냐하면 사진이 움직여주니까 그러면 삼성 구조를 재구성하는 거니까 이것도 사실은 인간이니까 이걸 이해하는 거지 이게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냥 점똥똥똥 찍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저 어떻게 하는지는 뭐 이제 뒤에 가서 보는데 뭐 이론적으로 생각해보면 가능할 것 같죠, 그냥 쉐이프랑 모션. 그래서 요거는 액티브랑 패시브 방식인데 액티브는 내가 뭔가를 쏘는 거죠. 그렇죠? 빛을 쏘는 이제 그래서 이제 P라고 적어놨는데 프로젝트에서 뭐 빛을 쏘든지 뭘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카메라로 찍는 거죠. 액티브 방식이 있을 수 있고 패시브는 우리 인간이 하는 거죠. 인간이 뭐 빛을 쏴서 하지 않잖아요. 이게 두 개의 시점으로 보는 거 카메라 두 개가 있는 거죠. 카메라 프로젝트죠. 박쥐는 액티브 방식으로 삼천 구조를 파악하는 거죠. 인간은 패시브 방식. 패시브 방식이 사실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패시브 방식은 눈의 장점은 박쥐랑 비교해봤을 때 타임 레그. 뭐 빛이 빠르니까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액티브 방식의 장점은 패시브 방식의 장점은 거리 제한이 거의 없죠. 그렇죠? 아 그럼. 이게 사실 뭐 박쥐가 아마 쏘다 하더라도 반사돼서 오는 건데 사실 이게 당연히 감쇄가 돼가지고 멀리까지 안 되겠죠. 그래서 박쥐가 동굴에 사는 걸 수도 있어요. 감소가 안 되게. 아니 뭐 그냥 못하는 소리. 반면에 이제 패시브 방식은 태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빛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액티브 방식인데 이렇게 뭘 놓고서 미리 정의된 패턴을 쏘는 거예요. 빛 패턴을. 이제 여러 종류의 빛 패턴을 쏴가지고서 하는 건데요. 자, 이게 빛 패턴을 쏠 때 그리고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들 보시면 뭐를 가만 놔두고 프로젝터로 빛의 패턴을 쏘는 거죠. 그러면 000, 1110 뭐 이런 애는 깊이가 얼마 미리 이제 만들어 놓고는 일종의 이것도 뎁스 스캐너죠. 이것도 뭐 실험실 환경에서 아니 공장 환경에서 어떤 쉐입이나 이런 걸 아는 굉장히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죠. 빛 패턴을 쏴가지고 그러니까 그 위치가 어두워졌는지 밝아졌는지 가면서 이 코드를 만들어내면 이 코드 갖고서 뎁스 얼마가 3D가 딱 나오는 거죠. 자, 뭐 앞에 그림들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프로젝트로 쏘는 거고 이런 빛 쏘는 거고 처음에는 이렇게 쏴서 이쪽 라인에 있으니까 흰색, 까만색 그러면 여기 맨 끝에 뭐 뎁스가 적혀 있겠죠. 거리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뒤지면 되고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고 그거 뎁스면 없고 뭐 하고 그렇죠? 이게 가능한 이런 느낌이죠. 아니 옆에서 보면 이런 느낌으로 이제 되시나요? 네. 이런 건 이제 액티브 방식인 거죠. 액티브 내가 뭐 쏘는 거죠. 키넥트 요즘 키넥트는 아니고 옛날 키넥트죠. 옛날 키넥트는 자 이게 세 개예요. 왜 세 개일까요? 다른데. 뎁스랑 적외선이랑 일반 카메라인가? RGB 그냥. 뎁스는 뭐야? 뎁스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 RGB 카메라. 그리고 그 선 판단하는 거. 적외선 카메라, RGB 카메라 이거 우리가 얘기하는 카메라인 거고 인프라레드 카메라. 좋아요. 두 개까지 맞췄어요. 하나 볼까요? 그 말도 그거. 아니요, 그래. 생각해보면 뭔가 좀 간단한 거였는데.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RGB로 사진 찍고 IR로 사진 찍으면 거리가 나와요? 안 나오죠. 나와요? 저게 그러니까 물론 RGB 카메라 두 개로 거리를 알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방식은 아니고 얘는 하나는 IR 프로젝터. 아 맞다. 아 맞아. 튕기는. IR 프로젝터. 액티브 방식인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패턴을 이렇게 쏘면 사람들이 굉장히 어노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패턴도 인프라레드로 쏘고
그 패턴을 찍는 것도 인프라레드 카메라로 찍는 거죠. 그래서 키넥트 하는 거를 IR 카메라로 찍으면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보시면 자 빛을 쏘는 거죠. IR 쏘는 거고 이거를 IR 카메라 찍고 실제로 카메라도 찍고 두 개로 찍는 것을 뎁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라이트 패턴을 쏴요. 뎁스를 얻는 거고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를 적외선 카메라로 찍으면 이런 느낌이 이런 점들의 패턴을 갖고서 뎁스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IR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광을 쓰는 거랑 비교해서 장점인데 자연광을 쓰게 되면 이제 굉장히 몇 가지 약점들이 있어요. 어떤 약점들이 있냐면 잠깐만 어떤 약점들이 있냐면 거꾸로 IR의 장점을 얘기해봅시다. IR의 장점은 라이트의 내추럴 라이트의 단점입니다. IR의 장점은 어두워도 하는 거죠. 키넥터 뭐 밤에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뭔가 그냥 하얀 종이 이거는 이제 자연광을 쓰게 되면 뭐 어디가 어딘지 되게 구별하기 힘든 거죠. 텍스처가 없고 모양이 없으면 되게 힘든데 IR은 자기 패턴 써서 하는데 뭐 상관없죠. 그다음에 반대로 패턴이 너무 반복적이면 또 자연광에서는 그냥 골치 아픈데 또 상관이 없고 그렇죠? 뭐 자연광은 근데 뭐 아웃사이드에서 이제 IR을 쓰게 되면 밖에서 햇빛이 세고 이러면 또 안 되겠죠. 그다음에 뭐 패시브 방식은 뭐 에너지 굉장히 적게 들겠죠. 센서만 있으면 되니까. 또 뭐 거울 이런 건 하지만 안 되는 거고요. 메탈 반사되고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죠. 스트럭처드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편이 정지돼 있을 때 뚜루룩 뚜루룩 쏘면 되는데 키넥트는 그런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샷 할 수 있도록 아까 보였던 도트 패턴들 이렇게 쏘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쉐이프 프롬 모션에 대해서는 쉐이프 프롬 모션 얘기 잠깐 했고 그 다음에 액티브 방식, 패시브 방식 얘기한 거죠. 그렇죠? 뭐 대부분 다 패시브 얘기할 거예요 지금부터. 뭐 라이다 이런 건 당연히 액티브 방식인데 액티브 방식은 사실 좀 명확하죠. 명확하죠. 이제 패시브 방식은 뭔가 이렇게 뭐 수식을 많이 풀어야 될 것 같고 쉐이프 프롬 모션의 하나로 볼 수도 있고요. 뭐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쉐이프 프롬 스테레오 스테레오라는 거는 두 장인데 카메라 약간 중심이 촬영한 위치가 다른 두 카메라인데 그거를 가능하면 이렇게 잘 맞춰놓는 거, 잘 얼라인시켜 놓은 두 개인 거죠. 쉐이프 프롬 모션하고 뭐 조금 비슷하면서 다르죠. 서브셋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잘 맞춰놓은 카메라 두 개로 찍는 거죠.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좀 사실 좀 비슷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다르죠. 잠깐 이런 느낌이 이제 과장한 상황에 두 개 카메라 위치가 바뀌면 그러네. 이것도 뭐 이렇게 두 장 왔다 갔다 거리면 이렇게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저런 두 장으로부터 내가 물체의 거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원리는 이렇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카메라 1, 여기 카메라 2인 거죠. 어떤 점, 이 점이 이 점이다라는 건 알아야 돼요. 그렇죠? 말하자면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 점이 이 점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아주 원칙적으로 이 카메라 중심에서 이쪽 전원을 연결한 애랑 이 카메라에서 이쪽 선을 연결한 거랑 만나겠고 걔의 위치가 3차원 좌표겠죠. 원칙적으로는 간단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아주 더 요게 이제 요 두 카메라를 완전 평행도 맞춰 놓고 했을 때 요 두 개의 거리를 베이스 라인이라고 하고요. 요 CCD 뭐 CCD랑 좀 다른데 요 카메라의 옵티컬 센터, 요 카메라의 옵티컬 센터랑 뭐 스크린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빛이 오면 요게 맺힌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요 뒤에 맺히죠. 근데 이제 요 앞에다 그리는 게 이해하기 쉬우니까 요 앞으로 옮겨서 그리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정확히 말하면 뒤에 맺히겠죠 당연히.
요거를 포컬 랭스, 초점거리. 스테레오는 이런 걸 이제 딱 잘 맞춰놓고 베이스 라인도 딱 정해놓고 포컬 랭스 똑같게 하고 방향도 똑같게 잘 맞춰놓은 세팅인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의 거리를 뎁스 물체와까지의 거리인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이거 x 프라임 이게 이 점은 이 점인데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x랑 x 프라임 알고 f랑 f 다 알고 요 베이스 라인 알면 이 z를 구할 수 있냐가 질문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요점이 같은 점이라는 걸 쓰게 되고 그다음에 이 두 카메라 찍은 베이스 라인 알고 포컬 랭스 알면 이 두 개가 3차 공간상에서 이 두 개가 이제 저 점이 3차 공간상에서 나랑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그게 이제 뎁스 맵인 거죠. 가까운 걸 흰색, 먼 거를 뭐 까만색으로 표시한 거네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좀 정확한 수식은 아니더라도 뭐 대강 알 수도 있겠다.